네, 정치권은 지금 본회의 소집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 엽니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뉴스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현재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협상이 계속 주말에는 거의 없었고요. 얘기를 안 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까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철회를 하고 여야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러면서 오늘 내일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일단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일 강행할까요, 본회의? 강행이 아니고 뭐 원칙대로 일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국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야당의 체면 등등을 고려해서 두 번씩이나 이제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은 우리 언론에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회가 지금 그 논지가 뭐 몇 개월인데 법안 처리 연건이고 내일은 단독 처리를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역시 그 여야의 그 타협의 현장이 그 여의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금 뭐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뭘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협상할 게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계속 협상을 하되 내일은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그 절차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행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 번 미뤘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네. 그리고 또 더 이상 뭐 협상할 여지도 없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계속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여당이 다행히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여전히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는 강대강으로 갔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의되어 있는 91건의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이미 지금 상임위 법사위에서 다 이의 없이 지금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와 있는 법안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통과가 돼도 뭐 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고 실제로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급한 법안들은 지금 연금 개혁안이라든지 또 어떤 담배라든지 주민세와 같은 어떤 증세에 관련된 법안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한 법안들인데 그거는 이제 상임위 단계를 통해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 만약에 국회에 정상적으로 등원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다 이러면 정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상당 정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정말로 이게 정치를 좀 복원시키는 것이 사실은 여당에게 정부에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지금 강대강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른바 강경파 3명,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김재원 원내 지도부입니다. 뭐 각각 경찰, 판사 그리고 검사 출신인데요. 이 세 사람의 목소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이 협상 국회의장과도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뭐 사의까지 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강 대결의 새누리당의 입장. 뭐 어쨌든 간에 주말에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그 국회의장님 보내 산해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시면서 이제 주말에 또 그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걸 내셨죠. 그리고는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해결하자. 계속 좀 일단 만나자. 시간도 없고 그리고 국회 정상화 어차피 하겠다는 의지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표방한 바가 있고요. 만나자라고 했지만 어쨌든 주말 내내 이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대표는 만남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주말이 이제 그냥 공전하고 지나간 것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30일에 본회의는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더 미루기가 어려운, 미룰 수도 없는 세월호 특별법이 아무리 이제 그 정지된 상태라고 해도 그런 기류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아까 이완구 대표께서 아주 잘 하셨죠. 그래도 어쨌든 다시 협상의 고리를 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걸 계기로 하여튼 오늘하고 내일 집중적으로 좀 빨리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 문제와 본회의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이 그거예요. 일괄 타결을 일단 보자.
일괄 타결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입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자꾸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면 이것이 또 꽉꽉 막히게 되거든요. 예. 이완구 대표께서 사퇴까지 했다가 뭐 다시 반려되는 촌극을 빚었는데 예. 감정적인 대응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을 접촉하면서 책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 정책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내용을 사실상 주도해 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뭐 여기서 더 뭐 밀릴 이유도 없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된다 이런 아주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강경파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예. 판사 출신이고 김재원 의원은 원칙주의자고 이완구 원내대표 정말 그 부드럽고 합리적인 분인데 굳이 이제 각을 세우기 위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예.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의학 이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타격을 뭐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왜 갑자기 또 뭐 협상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박영선은 그 원내대표 전 비대위원장은 분명히 본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략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 타격을 입은 건데 동일선상에서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이런 뭐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억울한 점이 있는데요. 그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그 일정 처리를 말이죠. 세월호 협상하고는 별개로 가면서 그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미묘한 그 문제는 다시 협상해야 되겠죠. 오늘 잠시 뒤에 10시 한 20분쯤에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대화는 풀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야당에 뭐 어차피 이제 여당을 분석을 했으니까 물론 언론의 분석입니다. 지금 네. 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야당의 강경파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세균이 주도하는 강경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월호 협상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의총에서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론이 정해지질 않고 한쪽에서는 강, 한쪽에서는 네. 온.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당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당론이 명확하게 지금 표시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론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본말에 전도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세균 지금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강성으로 이렇게 좀 지칭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유족들도 최근에 어쨌든 공식적인 워딩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이제 공식적인 어떤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조사,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이 조사에 불응했을 때 이 형사법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이 담보되는 강력한 조사라면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금 1,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로 지금 법안 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자료 제출 거부했다 이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출석 요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판사가 만약에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이 판사의 소환장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합리적인 어떤 제도를 조사에 관한 어떤 형사처벌이 담보되는 조사 절차를 만들어낸다면 타협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수사권, 조사 기소권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네. 불응할 경우 엄격한 처벌 조항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여야가 앞으로 이제 계속 협의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저희가 뭐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모자란 문제인데 저는 국회에서도 이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면은 이 평론의 현장에서도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그 야당 당직자를 하고 계시고 김 변호사는 주로 야권을 많이 대변을 하시고 저는 여권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네. 형평이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점에서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말이죠. 유가족 자체가 지금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유경근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수사권, 기소권 전적으로 고집한 거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 바꿨습니다. 제가 유경근 대변인뿐만 아니고 모든 유가족들 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도 박영선 원내대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저는 뭐 한 달 이상을 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은 당장 내일 일정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상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실 이완구 원내대표 방입니다. 여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납니다. 아마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의 사실상 마지막 회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따 혹시 화면 들어오면 이 얘기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다른 내용 때문에 변호사님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고요. 여야 균형은 그런 면에서는 따지지 않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행복한 대학생 실교 오늘 뒷장입니다. 국내 과자업체가 조금은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과자 봉지 타고 지나가는 거.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저 얘기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뭐 과자 봉지 타고 가는 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뭐 과자 포장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위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대학생들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택해서 본인들의 얘기를 언론의 관심을 정말 많이 끌지 않습니까?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특히 본인의 얘기를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고 싶은데 언론에서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름 아이디어를 잘 짜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방미했을 때 그 피켓 들고 시위에서 아예 뉴욕타임즈에 기사까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대비를 해도 우리의 시위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먼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위 문화도 문화지만요. 이 시위에 임할 때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태로 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 박 대통령 그 외교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무슨 창피한 일이에요.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따라다니면서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역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일베라는 회원 또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 유가족들 앞에서 뭐 폭식투쟁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서 있잖아요. 극단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순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방식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걸 임할 때 어쨌든 자신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근데 즐거워해요. 그리고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 강 변호사 말씀에 동감이고요. 우리 뭐 어떤 우리 그 사회적 행위를 나타낼 때 직설적인 것보다는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더 잘 그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연함, 포용성 있는 그런 행위 문화가 필요하고 이 풍자와 위트가 이 진취적인 기상하고 결부가 된 어제 그런 그 퍼포먼스 이벤트였는 것 같은데요. 이 과대 포장의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말은 안 해도 참 붕괴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이 그냥 앞장서가지고 아주 그 과자 업체들에서 그냥 콕 찍은 거죠. 저도 아주 보면서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는 것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는 시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이번에는 가수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걸그룹이 나온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참 걸그룹 뭐 보기만 해도 즐겁죠. 대학 축제장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학 축제인지 걸그룹 공연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걸그룹 보러 가는 거지 대학 축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걸그룹들이 잔치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축제
축제가 너무 선정적이고 낭비적이고 퇴폐적으로 흐른다 이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좀 도가 지나쳤다. 그때도 있었고. 예, 저 걸그룹 같은 경우는 한 번 부를 때 아무리 적게 줘도 1,000만 원이고 네. 많으면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억대가 넘어가요? 예. 와.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총학생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당 정도 비용을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학교에서 학생들 돈 없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 돈 차라리 장학금 주고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나가수처럼 해서 노래 잘 부르는 학생들 뽑아서 거기다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드는데 예. 너무 단기간에 놀고 먹는데 많은 돈을 쓴다. 사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교수님은 학생들 많이 상대할 적이 그러니까 어떠세요? 예, 저희 대학은 이제 5월 달에는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 했고요. 예. 그래서 뭐 9월에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했는데 저도 그 보면서 해마다 그 대학 축제가 왜 이럴까? 3, 40년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 앵커 대학 다닐 때하고 똑같습니다. 운동장에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다 치고 각과별로 주점을 차립니다. 예. 그래서 2, 3일간 그 음주에 빠져 있다가 밤이 되면 저렇게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걸그룹을 초청하는데 그 축제의 성공의 그 성패는 누가 총학생회가 어떤 걸그룹을 데리고 오느냐. 여기서 정말 그 인기 있고 그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걸그룹을 데리고 온다면은 총학생회 다음에 또 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대학 축제 문화가 흘러가거든요. 저는 많이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안 고쳐지는 게 아직도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특유의 우리나라의 그 음주 가무 문화가 대학 그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숙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무슨 망사, 뭐 시스루 뭐 이런 거를 경쟁적으로 입어서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대학 문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 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위의 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이 쭉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그 위에는 기성세대가 있어요. 예. 우리 TV만 틀어도 지금 가요계에 걸그룹밖에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이돌 그룹이나. 예. 그리고 뭐 남자건 여자건 굉장히 선정적인 춤, 자극적인 어떤 퍼포먼스. 근데 알겠습니다. 가수는 가수다워야 되니까 그런 문화부터 바로 잡으면 예. 밑으로 갈수록 쭉 괜찮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지금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국회 운영위원실로 잠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가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당연직 국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만났을 때는 대체 여기 왜 찾아왔느냐, 입장이 뭐냐, 뭐 이러면서 좀 사실 얼굴 붉히면서 헤어졌었거든요. 오늘은 좀 일단 얼굴이 좀 밝아 보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에 등원할 지금 명분과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 자체로 해서 내일 아마 야당 쪽에서 등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완구 원내대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밝은 얼굴로 지금 협상에 임하는 것 같고요. 예. 협상은 협상대로 가면서 아마 내일 등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입장이 좀 새누리당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왜 좀 바뀌었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주 기술적인 입장 변화죠. 그 야당을 내일 그 일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오늘 회동을 하자. 사실 콘텐츠는 없는 그 회동일 것 같고요. 예. 보여주기식 그 대국민 그 이벤트, 퍼포먼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가 그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토의하고 논의를 한다는 그 이벤트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도 무슨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끝나고 하시겠다는데. 밖에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기자들과의 얘기는 존중해드립시다. 끝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과의 어떤 얘기는요. 그래야 되겠죠? 여기 그냥 기세요. 여러분, 여기, 조금 기시지 뭐. 갔다 오고. 여기 계세요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 먼저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니까 협상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 국회 회동 일단 만났다.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김주아 MBC 기자, 이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의 보도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자의 보도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정 기자입니다. 9년 전 강모 씨와 결혼한 김주아 MBC 기자. 부부 사이는 결혼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악화됐습니다.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 동안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각서까지 썼습니다. 내연녀에게 준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를 포함해 3억 2,700만 원을 일주일 안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각서는 공증까지 받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는 더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김 씨는 남편 강 씨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쓴 것이었다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혼인 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된 만큼 약속은 묵시적으로 해제됐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과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임정입니다. 예. 자, 저 판결 내용 보고 인터넷에서는 뭐가 지금 회자되고 있냐면요. 아니, 내연녀한테, 불륜녀한테 준 돈만 1억 4,700만 원. 네. 야, 뭐 거기 선물도 다 돌려받기로 한다고 합니다만. 이 뭐 각서 효력 얘기하기 전에 이 변호사이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어떻습니까? 김주아 씨 하면 뭐 최고의 신부감이고 최고의 앵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자식이 둘이나 있고 보니까는 뭐 또 김주아 씨가 애들을 또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좀 자신을 잘 수술이고 뭐 안 좋았던 기억들은 최대한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각서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 쓰는 각서나 어떤 뭐 지급하겠다 이런 약정서가 예전의 민법에서는요, 그냥 일방이 취소하면 취소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부부 사이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부부 사이에 쓰는 그 약정서도 약정서 뭐 아주 허무맹랑한 약정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약정이면은 효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하늘처럼 섬기겠소라는 각서는 효력이 하늘처럼 없어도 섬기지 않으면은 뭐 내가 손가락을 자르겠어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저렇게 이제 금전에 관한 것 언제까지 뭔가를 이행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의 제대로 된 약정들은 부부 사이에도 좀 효력이 있어요. 게다가 이거는 바람 폈다 걸려서 쓴 약정서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게다가 뭐 공증까지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증인 면전에서 분명한 지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그때는 나 그런 마음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억 2천 중에 1억 8천은 이 김주아 씨 부모 측에서 온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신랑한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 3억 2천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돌려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는 돈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로서 어떤 합리적인 범주 내에 포함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효라고 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김주아 씨 남편이 원래 그 결혼할 때부터 뭐 본인이 그 기혼자라는 걸 유부남이라는 걸 뭐 속이고 만나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뭐랄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그것부터 뭐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이라는 것도 속였고 근데 결혼 생활하는 도중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세금을 줬다는 걸 보면 두 집 살림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애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 사건 이제 각서 쓰고 나서도 그 이후에 김주아 씨에 대해서 폭력 행사를 계속해서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단 참 못된 남편의 전형이고 법적으로 이혼을 당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도 아마 이런 점을 많이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판사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1억 4,700만 원 이 정도 돈 주려면 애인한테
뭐 전세금, 생활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집 살림까지 해서 이제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요. 예. 더 안타까운 거는 김주아 씨가 이런 각서를 받은 게 이미 4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4년 전에 이미 전세금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도 어쨌든 최근에 이혼 소송을 하기 직전까지는 용서하고 살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마음이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예. 안타깝다. 정 교수님은 뭐 언론사 후배이기도 한데 참 김주아 씨 개인으로 봐도 참 불행한 일이고 이 많은 관심을 좀 정말 명 앵커에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는 그 MBC 앵커로서 국민 앵커라는 별칭까지 얻으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남편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을 때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본인의 마이웨이 인생을 정했어야 되는데 뭔가 또 미련을 두고 말이죠. 이러다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 점에서 예. 조금 좀 단호한 모습이 아쉬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겠죠. 애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저런 거 다 알고 나서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동안 참았던 건. 그리고 또 남편이 예.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중단하고 앞으로 뭐 잘 제대로 정말 살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믿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식을 결국은 핑계에 안 대는 되는 건 거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참 예. 남편들이 술 먹고 폭행하고 괴롭혀도 정말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게 그 참 상식이었는데 예. 신세대들한테 또 저런 일이 생기니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